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칙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2023 회계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행 건에 대해 세출 결산을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총 주요 집행 현황 16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649억 4,540만 원으로 이 중 2,461억 4,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7,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억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총무과 세출 예산 총액 1,876억 9,808만 원 중 지출액은 1,846억 2,75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억 7,054만 원입니다. 195쪽 자치행정협칙과 세출 예산 총액 78억 2,948만 원 중 지출액은 71억 6,5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030만 원입니다. 241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 총액 536억 4,318만 원 중 지출액은 394억 8,667만 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4,031만 원, 집행 잔액은 12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48억 6,890만 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267쪽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2억 5천만 원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올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303쪽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6억 7,647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4,35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6,607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9,51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9억 1,16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22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11억 2,05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5,159만 원, 집행 잔액은 6,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62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 예산 총액 58억 9,541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8,31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과마다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결산감사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과장님, 자,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에 대해서 346페이지에 충분히 기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술한 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재산, 공유재산,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 기업용 재산에 대해서 쭉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재물 매각 비용이 전체 평택시 2023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불용물품 매각이 23년도에 공용 차량 세대 외에는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본청 관할 네네. 회계과에서 매각한 네네. 숫자고요. 네. 금액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기업용 재산이 저희 평택시에 뭐가 있죠? 이제 뭐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된 상하수도 네, 빼고 네. 나머지는 없죠? 네네. 병원이나 지하철 등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기업용 재산, 그럼 공공용 재산에는 시민이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산인데 공공용 재산은 지금 전체 24년도 현재 얼마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평택시가? 그것도 이제 수치상으로는 뭐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시민이 하는 건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네네. 공공용 재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요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질의가 끝나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물 매각 비용 처리 항목이 평택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저희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항목은요? 잡수익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그냥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예, 이제 세 수입에도 좀 나눠지는데 항목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시죠? 회계과장은 3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실 것 같은데 재물 매각 비용이 그냥 평균적으로 기억나는 비용이 년 상관없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차량 매각 대금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그 대개 소모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은 뭐 좀 가치가 돈으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를 들으셨는데 매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양혈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양혈을 해서 쓰는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양혈을 해서 쓰는 거는 이제 그 뭐 각 부서에서 네. 이제 필요해서 하는 거라 뭐 취합돼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저희 부분에 회계과는 대해서 없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뭐 재물조사를 재물조사는 매년 하고 올해 있는데, 예. 행안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조사반이 지금 꾸려진 걸로 네.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보통은 서류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물을 보면서 일일이 전자태그를 붙이면서 한 거를 기준으로 삼고 전년도 거에서 어느 정도 자료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의 파악하고 우리가 서류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또 행안위에서 감사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 드렸었는데
일반 자산 취득별에서 잡히는 예산이 평택시에 1년에 엄청나요. 그 엄청난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쳐서 쓰거나 물품 관리를 좀 잘하면 그만큼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 되는데 평택시 전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위탁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재물조사표를 작성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지출되는 매입을 하고 취득을 하는 자산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할 게 아니라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뭐 손괴 처리를 할 부분은 또 손괴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부나 매각, 교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설정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좀 잘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일반 재산 시 홈페이지 공개라는데 일반 재산 시 홈페이지 공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분기별은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일반 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939필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보시고 이의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네. 이제 뭐 매입을 하고 싶으면은 네. 그 본인들 주로 이제 주변 땅 네. 같이 접해 있는 땅들에 대해서 매입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대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재산 대부분은 짜투리 땅, 뭐 도로 그렇죠. 건설 후에 접해 있는 땅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보통 하고 근접해 있는 지주들이 매입을 희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이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세로 갑니까? 공시지가로 갑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예, 예.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나오는 거는 아닌 것 시세보다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시세보다 좀 낮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딱 접해놓고 나서는 거의 시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평가 두 군데에서 하는 거라 그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죽백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지가 7건이 제가 작년에 파악을 했었어요. 7건이 파악이 됐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짜투리 땅으로 남아있어서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매각이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좀 변동의 폭이 좀 큽니다. 큰데 보통 한 20건 정도 연? 예, 20건 정도는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죠. 이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결정 대상 물품 조사 해가지고 이제 공용 차량의 유지 관리를 하셨는데 불용결정 대상이 연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공용 차량 관련해서요. 예, 이제 그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이제 세대 그거 매각했듯이 한 네. 그 정도 된다. 매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차량 관리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예, 매년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싶습니다. 네네. 대부 계약건으로 해가 지금
들어온 돈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예, 예. 대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근에서 이제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 그 진입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가 들어오는데 그 대부 대금 자체는 요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요.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농로에서 네. 진입도로가 없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또 시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은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렇죠. 있다거나 이런 거라 뭐 아주 별로 미미합니다. 발생이 네. 되진 않는데 이거는 네. 민원이나 네.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저희가 쉽지가 매년- 않잖아요. 매년 그 실태 조사를 실태 합니까? 조사합니다. 네네. 실태 조사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실태조사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서로 분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에 의해서 알기도 하지만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걸러진다고 예, 보여집니다. 실태 조사를 하면 보통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평균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변상금 건수는 뭐 한두 건 정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농지 관련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도로 쪽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도로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 주차를 좀 해놓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다 신고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유유부지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발 행위가 끝난 다음에 짜투리로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또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다시 이거에 대한 공고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회계과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짧게 하시겠어요? 김산수 의원님. 네.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유초중고 교육협력 사업하고 청소년 선도부 활동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만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시면은요. 예, 죄송합니다. 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듈러 교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그 초등학교에서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모듈러 교실을 증축을 하면서 이제 그 공기 실내제일 문제에 대한 이제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그 교육청이 아닌 저희가 측정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원래 올해 2,400만 원을 세웠었고요. 작년입니다. 2,4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3회 기준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상반기에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반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좀 남겨놔 보자 해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그 학부모님 대표님들 연락처를 확인을 해서
학부모님 대표들한테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의심이 되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측정을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연말까지 이제 집행이 안 된 건이고요.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도보호 활동은 이제 유양경을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 모듈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에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교육청에서 판단했던 인원보다 이제 더 많이 입학생이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씩은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그 당시 이제 좀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이제 뭐 그 저희가 또 검사를 해드리겠다 해서 세웠던 예산이었거든요. 먼지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실 것 같은데 학교 측하고의 그 협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예,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알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그 읍면동 단체에서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25개 읍면동에서 이제 이 선도 보호 활동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 환경 보호단이라 그래서 저희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3개의 보호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산된 거 보니까 선도 보호 단체 활동 지원에서 8,100만 원 하셨었고 일반 선도 보호 활동에 5,740만 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집행 잔액이 좀 많은 편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과 전체로 보면은 약 미집행액이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워낙 저희 과의 그 예산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좀 한 10매덕씩 남아서 좀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저희 2.4% 정도라서 나름대로는 쓸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저희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덜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더 신경 써서 집행률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이제 복지 관련돼 가지고 하는 예산들은 뭐 잔액은 최소한 뭐 줄여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선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473페이지 계약 해지 변경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473페이지.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 평택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 제작건입니다. 1억 6천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십시오. 그 용역권은 그 용역사 사정으로 그 수행을 할 수 없게 이건 돼서 물품 구입건으로 지금 기명이 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용역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 시정신문이라고. 네. 근데 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네.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3번까지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굿모닝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물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진이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이행평가 용역인데도 이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했어요. 어떤 사항을 위반을 한 겁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언제까지 어떠한 그 자료를 갖다 내고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대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소송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 업체들이 그 처음에는 계약할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분들 그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페널티가 주어져서 아예 계약 자체를 들어오질 않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은 네. 예, 참여를 수의 계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계약이 지나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업체들이 추가로 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은 거기 관련돼서 정산이 이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대금 자체가 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합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네.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용역권에 대해서 추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의뢰를 하거나 네. 예, 뭐 그래서 그런 진행이 경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서 6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이 있습니까? 아시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 좀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내역 3년이면은요. 이거는 정확히 질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자료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변경이나 이렇게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안건들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에다가 서술을 하셨어요. 추가적인 자료가 왜 했고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다시 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비고란이라든지 어디에 적시가 되어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에 지금 행정조치 내건 부정당 제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례습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도 똑같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이상 설계 변경한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감소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처음에 추계를 잘못을 하신 겁니까? 폐기물이 늘은 게 아니고 감소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그거 설계 관련돼서는 뭐 저희 회계는 이제 계약하는 부서인데 뭐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당시에 그 폐기물 같은 건 이제 추측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일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감사는. 처음 추계할 때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를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돈은 20%씩 전액 삭감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또 물량 증가해가지고 대금 지급해 주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반적으로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15건인데 대부분이 폐기물 물량 감소로 나왔습니다. 그럼 과다 예상을 잡아갖고 오신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진 감량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서 간의 협조가 좀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년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보수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날씨가 매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감소했다는 부분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지보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해폭은 생기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없어서 평택시가 감액 추경을 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따진다. 내지는 필요한 사업 외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질의할 때 드린 말씀처럼 지출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세입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담당을 해주시긴 하는데 김명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련 부서와 의회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좀 전파를 좀 해주시고 명확하게 하자는 좀 네. 말씀들 좀 전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